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4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너무 좋아하시네. 티가 또 났나요? 네. 팬분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꽤 최근이었는데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정변. 네. 정변. 네. 정변. 정우진 네. 변호사 네. 또 혹은 또 스리생에서 안치홍 선생. 네. 네.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뭐 영화 드라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을 하셨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배우 김준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환입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네. 예, 좀 직접 인사를 제대로 해주시길. 네, 커튼콜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극 타인의 삶에서 드라이만이라는 역할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처음에 나는 영화와 드라마, 영화와 드러머 이렇게. 맞아. 드러머. 드러머. 드라마. 드러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는 걸로. 예. 나 그래서 내가 외자를 썼나 이렇게 드라마. 잘못 썼는 줄 알았어요. 네. 타인의 삶. 네. 지금 너무 출연중이라고 재밌었어요. 말씀하셨는데 예. 보고 왔죠. 예. 네. 두 분이 또 와서 봐주셔가지고. 선배님이 예. 보통 우리 단톡방에 보고 보자마자 이렇게 올리는 일은 잘 없는데 오. 그날은 연극 끝난 딱 그 시간에 너무 좋다고. 밤늦게 올렸어요. 밤에 한밤중에 막 잘라 그러는데 정말 너무 좋다고 밤늦게 그래가지고 왔나요? 네. 제가 그 즉시 바로 또 들어가서 예매를 해서 번개같이.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와. 바로 봤잖아요. 마침 또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너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인의 삶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예. 영화로도 맞아요. 예, 영화로도 영화로 있었고 예, 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니 길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약간 네. 좀 네.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 통일 이전에 동독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동독 치하의 그 슈타지라는 국가보위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즐러라는 어떤 인물이 드라이만이라는 예술가, 그러니까 극작가죠. 네. 드라이만이라는 인물의 감시를 맡게 되면서 뭔가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감화돼서 좀 새로운 네.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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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라이만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네. 극작가인 드라이만 역할을 맡았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극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연극을 꼭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딱 드셨어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그 최이서 배우랑 네. 이제 손상규 연출님이랑 네. 같이 출연한 벚꽃동산을 네. 보러 갔다가 네. 술자리에서 거기서 네. 일이 됐군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전부터 사람들한테 연극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연극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은 작품이 있으면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네, 해왔었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희서가 이제 저랑 친하니까 음. 오빠 진짜 연극 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난 너무 해보고 싶지. 특히 또 그날 벚꽃동산을 보고 와가지고 네. 한껏 이게 흥이 오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막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아까 그 오빠 역할한 손상규 형님이랑 같이 하는데 되게 좋다 작품이. 그게 타인의 삶이다. 제가 네. 원래 영화는 워낙 좋아했었고 네. 그 영화 네. 그래서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본을 받았는데 네. 역시 너무 좋더라고. 음. 그리고 제가 사실 벚꽃동산 보면서도 또 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규 형님의 연기를 보면 네.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네네네. 느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 연기라는 게 연기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연출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작품 안에서 자기 캐릭터 그리고 다른 캐릭터 같이 어울리게끔 어떻게 연출을 해내는지를 봤기 때문에 저분이 연출하시는 거면 너무 흥미롭고 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듣자마자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음, 참여하게 된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역할은 처음부터 나는 드라이만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할이? 드라이만을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읽어봤는데 네. 왜 드라이만을 뭔가 주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배우로서 뭔가 저한테서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끌어내보고 싶으신 건가? 혹은 뭐 기대를 해주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어떤 면, 것이에요? 예. 네, 구체적으로.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라이만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흔들리는 아,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좀 포장하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회색의 인간. 근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계속 이제 또 하면서 더 느끼는 거는 색을 잃어버린 어떤 시대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작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인물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회색, 네. 무채색 계열의 것들을 입게 돼 있고 원래 원작인 영화도 굉장히 뭔가 빛이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빛을 드러내는 순간 네. 그 체제 안에서 네. 억압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특히나 드라이만은 그 안에서 꽤나 성공했고 또 잘 살아남은 생존자 같은 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색의 영역을 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시기에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뭐 선과 악이 뭐 둘 다 뭔가 보이는 그런 어떤 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좀 잘 어떻게 해보면 재밌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왜 그 대본 같은 걸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노력 뭘 그냥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면 그래도 재밌는 걸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네. 비즐러보다도 드라이만에서 제가 좀 했을 때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네. 일단 스판 영상이 짧은 거라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네. 보면 보고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타임의 삶의 네. 스판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 본 영상은 아니네요. 그죠? 공연 영상인 줄 네, 알았는데 공연 그건 영상이 아니고. 아직 안 나왔다고 네. 해서 아,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영화를 저도 예전에 보긴 했는데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연극적인 그 재미가 굉장히 큰 작품이었어요. 네, 네. 이제 이걸 정말 그 연출님이 그런 연극적인 어떤 감각, 그런 아이디어, 내공 그런 게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작업하면서도 계속했어요. 연극이란 매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였을 때 그게 관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야 그런 걸 다 느껴주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딱 느끼니까 네. 뭐 하면서도 예상은 됐지만 역시 괜히 손상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걸 느꼈죠. 예. 혹시 연습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초연이니까 하면서 또 계속 뭔가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 오고 뭐 이런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예. 네.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또 어떤 충동에 의해서 네. 이렇게 연습 과정에서 움직였을 때 또 그것들을 살려서 네. 혹은 더 디벨롭해서 음.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또 열려 있으셔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적극 수용해서 아무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네. 저희가 연극으로선 말하자면 거의 뭐 물론 원작은 있지만 네. 새롭게 그렇죠. 초연해서 초연이죠. 새롭게 만들어 네.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좀 더 배우들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같이 만드는 느낌이어서. 예. 네네. 그 전에 드라마나 영화는 뭐 많이 해보셨지만 뭐 연극 연기는 해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 있으세요? 저는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네. 사실 하면서. 네.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일 다른 지점이 어쨌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관객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게끔 연기가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효과적인 연기가 있는 거니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예. 배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의 어떤 작은 눈의 떨림이라든지 네. 뭐 숨소리 하나까지 포착하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샷의 사이즈나 혹은 뭐 어떨 때는 이 인물을 아예 배제시켜 놓고 반대쪽의 인물들만 보여주고 네. 어떤 그림 안에 담아낼 것인지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건데 연극은 그냥 딱 서는 순간부터 풀샷으로 그죠. 무대 위에 네. 배우들은 존재하게 되고 관객들이 그걸 스스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보다는 훨씬 먼 네. 상태에서 이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 것과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반가움을 표현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처럼 네.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써보지 않은 방식이다 네. 보니까 약간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 나가는 느낌, 네. 예, 그렇게 시도해 나가는 느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을 선택들도 하게 되고, 예, 몸짓도 훨씬 더 뭔가 몸으로도 표현해야 크게, 되는 것들이 있고, 네. 표정도 그렇고, 특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언어였어요. 네, 음성적인 부분이. 네. 약간 발성 뭐 이런 네네네네. 것도. 저는 이제 워낙 또 좀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하고 네. 공부해오던 사람이라서 근데 사실은 연극은 내가 실제적인 것보다 보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게 더 네. 중요한 작업이니까 이제 그러려면 소리를 더 내야 되고
네. 예, 하는 나로서는 조금 더 일상보다는 좀 과장된 느낌의 것들을 해줘야 받는 사람들은 그걸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그게 와 사실 극장에 들어와서 리허설 하는데 네. 저희가 테크를 한 3, 4일 정도 했는데 딱 왔는데 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이게 그래서 뭐가 연출님도 어떻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고 네. 잘 안 들리고 음.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잘 안 음. 못 알아먹는 예,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연출님이 좀만 더 네. 좀만 더 이렇게 하시면서 뭐 심지어 이제 조연출하는 친구가 저기 무대 뒤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연출님이 아, 저기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선배님 안 들립니다. 어. 그래서 거의 뭐 하드 트레이닝식으로 아, 아. 그러면 네. 되게 본 공연 며칠 전인 거 아니에요? 며칠 전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본래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좀 네. 이렇게 몰입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걸 까먹고 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던 네, 습관으로 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애를 먹었지만 네. 네. 그래도 네. 황골 탈 때 네. 아니 제가 가서 많은 봤을 분들의 때 도움으로 네. 예. 근데 영화 목소리를 드라마는 진짜 찾았다는 마이크를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대고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네, 네. 톤이 어느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요? 제가 한번 궁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궁금해서 연극이랑 네, 네. 드라마랑 어느 정도로 세게 해줘야 되는지. 요즘 드라마나 영화는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네, 이 네. 정도 거리면은 그 거리에 대한 감각으로 사람이 그냥, 대화를 네, 하잖아요. 볼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게 다 포착이 되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내밀하게 또, 네.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네. 수음 기술이 되게 발달이 돼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연극은 사실은 이게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해도 그 배우가 실제로 육성으로 냈을 때 그 공간을 채우는 그 그죠. 에너지라는 네,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들이 이제 이게 객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 네. 혹은 내가 좀 귀가 자기도 귀가 좀 안 네. 들리면 좀 어, 크게 크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죠. 약간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말도 좀 제대로 맺어줘야 되고 네. 예. 네. 딕션도 훨씬 더 좀 또렷하게 해줬을 때 아. 보시는 분들이 편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커피를 많이 네. 마셨나? 약간 각성이 많이 돼 있네 싶은 어떤 느낌으로 좀 해줬을 때 예, 아. 뭔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다는. 그렇죠. 예, 음. 무대라는 그 공간이 일단 있으니까 그걸 채워야 근데 하니까. 뭐 예. TV 영화는 이렇게 어쨌든 장면 잘라서 맞아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쭉 그렇게 가잖아요. 크게 하는데도 예. 호흡을 계속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연극이 진짜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네.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서 예,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이번 하고서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많이 또 배운 것 같고 네. 좀 아마도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배우들이 별로 퇴장을 안 하고 계속 맞아요. 옆에. 많이 네, 머물러 있죠. 네. 계속 이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이제 그 연출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희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퇴장이 많아진 거긴 합니다. 이게 약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없어져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빠져주고 이렇게 된 건데 글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일지 사실은 연출님한테 넌지시 물어봤을 때 막 구체적으로 애써 설명하지 않으시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저희 작품에 브레이트가 네.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브레이트라는 그 말하자면 작가. 근데 이제 그 브레이트 작품의 특징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것은 극이고 네. 극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심지어는 관객들에게 질문도 하고 네. 계속 관객을 참여시키면서 이거는 극이다라는 걸 극이다. 계속 상기시키는 네. 그런 어떤 형식을 취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브레이트적인 그런 것들을 네, 네. 조금 반영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을까 싶긴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말하자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네. 바라보게 하고 뭔가 그렇죠. 뭐랄까 약간의 어떤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약간 좀 기사를 아, 보여주는 네,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그런 이게 극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네, 지점들이 또 네.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너무 우리가 이 극안에 젖어 있거나 심파적으로 가지 네. 않게끔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네네. 않게끔 환기시키는 어떤 네, 그런 네. 역할들을 좀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네, 네. 혼자만의 상상을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그 장관 역할하고 많이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가지고 거기 맞아. 저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맞아. 관객들 입장할 그게 되게 때부터 재밌는 계속 게 예. 입장 전에 앉아 있기로는 했어요 저희가. 예. 근데 누가 언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혀 디렉션을 안 주셨어요. 그래요. 네. 이때부터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본인 편할 때 앉아 계시면 네. 됩니다라고 네. 했는데 그 정호 형님 네. 햄프랑 햄프 예르스카 장관. 해주신 네, 정호 네. 형님이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거기. 오. 근데 또 그게 뭔가 어떤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네. 처음엔 몰랐어요 사람이 있는지. 약간 어떻게 보면 마네킹인가 싶게 꼼짝도 안 하고 맞아요. 오랫동안 고개를 푹 계시니까. 숙이고 고개를 이렇게 예. 숙이고. 예.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게 배우들에게 또 열어준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배우들 각자가 또 뭔가 표현해내고 있는 심지어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네. 어떤 뭔가 관객들한테 어떤 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생기는 것 같고 네. 해서 하면서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만 역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조금 여지를 두고 한번 표현을 좀 해봐라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너무 구체적이게 배우들 디렉션을 일일이 막 주는 그런 거는 식으로는 아니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해서 이제 보면은 더블 캐스팅인 배우들이 또 네. 각자가 보여주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열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꼭 해줬으면 하는 지점들은 있었어요. 예를 네. 들자면 그 크리스타에게 이거는 너무 스포가 돼서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타와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네. 장면이 있었는데 네. 드라이만이랑 실랑이랄까요? 되게 막 네.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네.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두 사람이 고통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 미안한 주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연출로서 배우들한테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두 분이. 근데 이제 고통스러워 달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배우가 이제 어떻게 또 연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양식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만 그냥 좀 움직이게 될 때도 있고 그게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제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매회 거듭할수록 그 고통 왜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실제로 고통스럽고요. 네. 너무 하면서도 그랬을 때 확실히 뭔가 그래도 이 작품으로 좀 다가간 느낌이 드는데 예.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저희가 또 배우들끼리 이제 공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가 이제 또 같이 하는 동생들한테 같이 이렇게 자, 딴 건 다 까먹어도 테크니컬하게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우리 그것만은 잊지 말자. 우리 시대의 네. 시대의 이 스트레스만큼은 전달이 돼야 된다. 네. 시대의 아픔. 네. 네. 근데 그게 배우가 그걸 같이 느껴줬을 때 분명히 전달되는 것들이 다를 네. 것이고 네. 예. 뭐 큰 차이가 보시는 분들에게 큰 차이가 아닐지 몰라도 예. 기능적인 거는 사실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네. 마음가짐이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음. 예상치 못한 네. 것들이 발현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뭔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네. 하는 것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좀 잃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네. 나누고 있죠. 네. 그 시대의 아픔이 우리 관객들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네.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아픔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도 예,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건 또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네. 울림을 공감대를 또 만들어 네.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작금의 상황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 여기서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 안 그래도 제가 끝나고 여쭤봤거든요. 거기서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연출가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12월 4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러 간 게 12월 3일 이후였죠. 예. 그날 밤 이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밤 이전에 봤으면 물론 시대의 아픔에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봤겠지만 이렇게까지 네네네. 막 약간 그냥 저런 때가 있었지 정도. 저 나라는 저때 저랬구나 이 정도였을 텐데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예. 보는데 거기다 날짜도 12월 4일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너무 의미심장하게 예.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12월 4일은 그냥 우연히 원래 그렇게 된 시나리오상에 거다. 원래 원래 그렇게 된 12월 거다. 4일이었고요. 예. 그랬는데 딱 그렇더라고요. 네. 예. 제가 바로 12월 5일인가에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많이 와닿았다. 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비즐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즐러가 이렇게 남들의 삶을 이렇게 감시를 하다가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뭔가 변화를 겪게 되는 예. 그런 얘기인데 또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또 그 어떤 억압된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회에서는 참 저런 고통을 겪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게 예. 눈앞에 보이니까 네. 되게 울컥.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 비즐러는 어쨌든 그 체제에 굉장히 충실하게 상부의 명령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하던 사람인데 그랬는데 변화하면서 예.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잖아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안 따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이 상황하고 이제 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질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기에 다행이다. 음. 이런 생각을. 참 네. 비질러도 그렇고 드라이만도 네. 그렇고 그런 어떤 행동으로까지 네. 그것들을 옮기는 게 참 엄청난 용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대단하죠. 예, 그런 인물들을 연기하고 있지만 네. 감히 제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하겠고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또 우리한테 있어서 그걸 보는 관객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뭔가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작은 씨앗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가진 의미도 그렇지만 그 예술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조금은 아름답게 네. 그렇죠. 만들어 네. 줄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그런 작은 울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서 네. 어떤 장면을 좋아하세요? 너무 사실 좀 너무 푼수같긴 한데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 작품이지만 네. 여러 개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특히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게 비즐러가 그 마지막에 네. 어떻게 그것들을 네네. 만들었을지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진짜 이 작품의 백미인 것 같고 소름이 끼칠 맞아요. 정도로 네. 네네네. 눈물이 막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나죠. 이게 말하면서 눈물 나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네. 그리고 저는 또 예르스카의 네. 어떤 그런 고백들 자기 네. 고백 네. 그런 것들 그게 저도 공연하면서 다 들려요. 이미 그게 초반이고 아직 그죠. 네. 그런데도 울고 계시.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저런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상 내지는 그 공감대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마음 아프고 예, 안타깝고 네. 속상한 그런 장면이죠. 예. 네.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공연 들어가기 전까지 9주 어, 동안 네. 뭐 테이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로에서 또 아, 연습하고 네. 9주가 걸렸네요. 그때 손상규 씨가 나와서 그때 벚꽃동산 할 때 그때 사이먼 스톤인가요? 네, 그 연출하는 거를 유심히 봤다. 제가 그러니까 그 네.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여기 네. 출연하신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셨나 싶은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상규형님 스타일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근데 같아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하셨어요. 연출하는 걸 보면서. 네네. 네.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되게 배우들을 존중해주는 네. 느낌, 뭐 화낸다거나, 뭐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네. 기다려주고 음. 그리고 뭐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딱 그 배우한테만 가가지고 이렇게 작게 네. 내밀하게 디렉션을 주시고 음.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배우들은 좀 연습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벌거벗겨진 그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배우가 예를 들어서 이 연기를 하자마자 뭔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배우가 되게 네. 되게 민망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절대 안 하시고 이 배우가 지금 했던 선택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주고 근데 요렇게 한번 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네. 탁탁탁 되게 뭐랄까 조금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여기 이렇게 탁 놔주는 느낌 이건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는 배우분들도 이제 특히 선배님들도 저런 연출 없다. 그래요. 네.
저한테 저는 연극 처음이니까 네. 야 이런 작품 없어 이런 분위기는 없어. 그래서 야 너무 운이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그 대사 중에 전 예르스카랑 예르스카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 대사가 참 예. 좋으면서도 네. 배우한테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좀 메시지가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네, 네. 그게 이 작품 전체를 뭔가 네, 관통하는 네, 그런 네.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네. 느껴져요. 그래서 비장하게 나가서도 안 될 것 같고 네.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표현도 그치. 아니고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작가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예, 그런 말하자면 약간은 좀 현학적인 표현일 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게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가져가시게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어떤 비겁함과 뼈아프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마주함을 비즐러에게는 네. 또 어떤 그게 또 그쵸. 예. 비즐러도 아마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에게 단순히 감화됐다기보다도 네. 자꾸 자기 모습과 빗대서 그쵸. 보게 됐을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게 거의 연습의 막바지쯤에서 그 이제 드라이만이 비즐러를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막바지쯤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무튼 이게 하는 배우들한테 있어서는 비즐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네. 쳐다보는 거 어때? 나는 이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쳐다보는 걸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쳐다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자고 이제 된 건데, 예. 딱 2번 비즐러와 드라이만이 마주하게 됩니다. 네. 네. 예. 그게 그럼 어떤 예. 장면인가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라이만이 예르스카의 죽음을 알고서 이제 네. 그 레코드를 보고서 맞아요. 이렇게 떠올리다가 네. 마지막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사 네. 자기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네. 사람만 있어도 아, 네. 네.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음. 라면서 예르스카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예. 비즐러 입장에서는 나를 쳐다보는 마치 나한테 네. 해주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자 또 다른 울림을 다른 깨달음 네, 혹은 뭐 다른 움직임을 갖게 되는 거. 말하자면 드라이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즐러는 그걸 가져가게 된 네. 거고 네. 그 후에 이제 또 비즐러와 드라이만이 마주하게 되는 게 드라이만이 비즐러의 행적을 밟으면서 네. 그죠. 마지막 순간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네. 것들을 딱 얘기할 때 마지막 순간 비즐러가 드라이만을 딱 네. 보게 되거든요.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비즐러가 다시 드라이만에게 뭔가를 주게 되는 참 이 네. 재밌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 네. 것들을 되게 시각적으로 연극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각적인 네. 어떤 효과를 주게 돼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도청하는 그죠. 사람이 도청하는 계속 사람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그러니까요. 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과감한 어떤 연극적인 선택들 네.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저는 맞아요. 예, 네. 이건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거구나라는 생각이 영화에서는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약간 비슷한 게 있다면은 헤어질 결심 아 같은 맞아요. 경우에, 헤어질 결심에서 예. 그러죠. 이렇게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보고 안에 들어가 도청하다 있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안에 딱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죠. 보고 맞아요. 예. 네네네. 그런 게 좀 맞네요. 맞아. 예. 거기서 비슷한 있었지. 네.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도 근데 그게 무대에서 바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예. 맞아요. 계속 쫓아다니고 네, 바로 네, 옆에 네.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영화와는 다르게 또 네. 너무 재밌는. 예. 그런 연극적 선택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맞아요. 것들은 또 되게 약간 현대무용 같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점점 뒤로 갈수록 드라이만과 비즐러가 싱크를 맞추는 네, 어떤 움직임들을 또 네.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둘이 굉장히 비슷해져 가고 있고 네. 네. 비즐러가 많이 드라이만에게 감화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네. 보여주는 게 있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또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리고 말하자면 리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리듬적인 그런 쾌감들도 네.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연출님이 네. 기가 막히게 결국 또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 또 손상 아니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이게 네. 딱 맞았을 때 여기서 딱 서주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와 이건 진짜 이게 관객들한테 엄청난 쾌감을 줄 수 네. 있다라는 네. 그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전 들으면서도 끄덕끄덕했죠. 근데 역시 관객분들이 네.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해 그죠. 주시니까 네. 진짜 감각이 좋으시구나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도 도청했었다는 거를 아는 장면도 네. 영화였으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쵸. 거죠. 영화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네, 뜯어서 네. 확인해가는 네. 그런 되게 사실적인 그런 그죠. 표현을 했었고 저희는 되게 오, 예. 은유적으로 그죠. 예. 비유적으로 네, 표현됐죠. 예. 네. 여러 가지로 연극 다 아는 얘긴데도 그럼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저랬나 막 이러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네, 오래전에 봐가지고 저도 그랬더라고요. 네. 그럼 하면서 이 장면 아까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웠다. 아까 그 대사도 그렇고 또 어떤 장면이 하면서 정말 신경 쓰고 정말 그랬던 장면이 있으면 마지막 그 몽따주 장면, 그러니까 비즐러의 그 말하자면 작가 비즐러의 네. 모습들, 네. 그게 마지막까지도 숙제였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단순 해설이 되면 안 될 텐데 나도 네. 옆에서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놀라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또 네. 공감되고 겹쳐지게 되는 걸까라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제일 어려운 장면으로 꼽자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옆에서 약간 공감이 되면서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을 마치 같이 네. 호흡하면서 연출해 준다는 예, 어떤 감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드는 네. 느낌. 네. 이 사람이 네. 어떤 작품을 만들어 버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예. 어쨌든 비즐러의 그 것들이 이 사람이 드라이만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모습이 또 다르게 그쵸. 비춰지기도 네. 하니까. 네. 진짜 그러면 네. 비즐러가 2명인데 좀 네.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가 2명인데. 예. 일단 그 각각의 비즐러들이 이 자기들에게 처해지는 상황을 네.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그 선택들도 되게 많이 다르고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예. 진짜 많이 달라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근데 그래도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이 굉장히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뭔가 어떤 가치를 네. 혹은 어떤 사람들을 네. 지켜내려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 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 그 막 비질러가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연설하고 있을 때 보면은 진짜 진짜 제가 네. 매번 공연하지만 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진짜 음. 너무 아니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그게 네. 전해져요 막 네. 옆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우리들 각자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네. 같은 것들을 느끼더라도 네.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음. 방식대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면서 네.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고. 네. 네네. 네. 근데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네. 영화 드라마는 그냥 한 사람하고 네. 그 그쵸. 배역이 한 네, 사람이랑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네, 네. 달라지면 재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되게 힘들 것도 같고. 저는 좀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연기할 때 상대방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네. 상대방에게서 많이 좀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네.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네. 모든 배우가 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흥미롭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네? 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충동이 생기네. 이러면서 음. 연기를 하는 순간순간에 되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신선함을 네. 주니까. 네. 예. 그래서 배우가 달라서 재밌기도 하고 또 연극이라는 게 일회성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날그날 매일 다르죠. 그날그날 매일 다르고. 그리고 배우들이 그날그날 다르게 해요. 그쵸.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배우로서 새로운 어떤 경험이 되고 너무 좋은 것들을 저한테는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크리스타와의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인데 크리스타와의 관계는 그래서 실제 저런 상황이면 정말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 비참하달까요?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죠. 그 전에는 전혀 몰랐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꼭 알아야 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의 치부를 네. 봤을 때도 네. 우리가 모른 척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남의 치부이기도 하고 혹은 나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진실을 그냥 외면하게 되는 네. 네. 약간 그런 식의 감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런 어떤 동독의 그런 체제하에 있으면 네. 그리고 예술가라는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서 단지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안타까운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없는 관계. 서로 여기만큼만 보자라고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 네. 뭐 그런 거죠. 우리 좋은 것들만 보자. 특히 크리스탄 더 그러는 것 같고. 네. 자기 그런 어두운 거 보지 마.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강한 사람이야. 네. 그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해져야 돼. 네. 강한 사람이야. 정작 자기는 정말 여리고
나약한 그죠. 자기 자신이 이 안에 있는데 단단함으로 그냥 무장시켜 놓은 네.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짠하고 안타깝고 그 모습을 보는 비질러는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보는 모습, 사실 포장된 모습을 로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남들에 대해서 뭐 그냥 상상 뭐 깊이 있게 사람을 좀 네.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포장된 모습과 그 안에 얇은 어떤 그 내면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데 네. 비즐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거고, 네, 그렇죠. 네. 사실 비질러가 그거를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에서 이제 배를 누르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비즐러도 그런 선택들이 네. 알려줘야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비즐러의 모든 행동을 네.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뭔가 답이 없는 잘 끼워 맞춰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뚜렷하게 자기가 그 이유를 그렇죠. 정확하게 인지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때로는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 네. 혹은 전혀 자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마저도 있는데 네. 해서 비즐러의 그런 선택들도 어떤 것들은 자기가 의도해서 한 선택들도 있을 것이며 네. 어떤 것들은 의도치 않은 선택들. 음. 근데 그 선택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로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들이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닮은 면이 있나요? 그 드라이먼. 내역하고. 드라이먼하고? 네. 네. 많이 닮아 있죠. 아. 뭐 많은 분들이 드라이만에게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 드라이만의 훌륭했던 점, 용기 네. 있었던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겁했던 부분에 있어서 음. 많이 저랑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자기에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변모해 네.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드라이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드라이만과 햄프는 생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까지도 그쵸. 특히 가장 살아남은 사람은 햄프고 햄프. 네. 생존하려면 그렇게 자기 속살을 다 보이면은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네, 어떤 네. 인생의 아이러니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나 그렇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나도 참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이런저런 껍데기로 나를 포장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드라이만이 왜냐면 우리 모두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생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우저나 그 막 네. 목소리를 높이는 하우저나 예르스카 같은 사람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힘들죠. 인물은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비즐러 특히 비즐러를 그렇죠. 볼 때. 네. 그건 진짜 자기를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택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비즐러가 주인공인 거고. 저는 하우저를 보면서 네. 저도 어쨌든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이 생략되긴 했는데 네. 하우저가 사실은 훨씬 더 네. 행동적이랄까요? 좀 진취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하우저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저한테 근데 이거 익명이나 가명으로 안 하면 너 끌려가서 맞아요. 예. 계속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는 예, 상황에 예, 놓인다. 예. 근데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대본에 있었는데 네. 헤센슈타인이 그 하우저 넌 잘 알잖아. 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생략됐죠. 근데 이제 아마 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하우저 왜 저렇게 자세히 알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언론인이고 그쵸. 목소리를 네. 높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네. 그게 그러니까 일종 고문인 거죠. 그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티 하나도 안 내고 하우저는 그러니까요. 또 이 하우저 생각하니 눈물 나네. 하우저가 막 점점 하면서 이제 이 이호철 배우도 네. 자기가 이 하우저로 확 젖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 엄청 뜨겁고 막 그 서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막 담겨서 에르스카 얘기 막 하면서 할 때 네. 자기가 막 그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보고 있으면 진짜 같이 막 흔들려요, 엄청. 근데 배우들이 점점 하면 할수록 그 김정호 형님, 에르스카 형님도 그렇고 이 작품으로 깊이 들어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분이 또 그 햄프 장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모르시는 놀라운 분들도 거예요. 계시더라고요. 이 둘이 같은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너무 빠져들어서 보셨는지 그 정도로 형님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요. 두 인물을 그것도 그 설정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네. 와 햄프랑 예르스카를 같은 분이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참 사실 그 1인 다역 하시는 맞아. 분들이 다 굉장히 상반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루비치와 그루비치와 하우저를 같이 하우저도 하고 그렇고. 예. 그분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막 들어갔다가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또 나와서 해야 되고 막. 맞아요. 대단하시고 너무 다들 대단하시고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하면서. 예. 그래서 다 연기 다들 너무 네네. 잘 하시고 네. 진짜 아주 꽉 찬 무대는 무대는 근데 비어 있는데 무대는 사실 그 빈 무대라고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무대는 아닌데 네. 정말 꽉 찬 느낌의. 그런 거를 또 연출님이 의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미니멀한 네. 어떤 구성. 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또 그 빈자리를 그죠.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뭐 저기 뭐랄까 그 연기자들이 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게 네. 저는 이제 뭐 비움도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게 뭔가 비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비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도 같이 호흡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말과 말의 사이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에 되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구성인 거죠. 예. 네. 예. 거기서 드라이만이 뭐 50세 예. 생일이잖아요. 네. 아 저는 40세입니다. 아 40이었나요? 예. 내가 대본에서 50이라고 봤나 맞아요. 보다. 대본에서 예, 50인데 예. 그래서 저는 40이고요. 40이고, 예. 네, 근데 승길이 형님은 네, 50으로 50이래. 나오세요. 아, 근데 원작은 40이긴 네, 합니다. 네. 40인데 그래서 자기 이제 배우가 다르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주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승길이 형님은 그래서 예르스카랑 친구로 나오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약간 약간- 선배 같은 예. 느낌이고, 약간 뭔가 예. 스승과 제자 그죠, 같은 느낌이기도 그죠. 하고 약간, 제가 선생님이라고 예, 부르기도 예.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좀 네. 젊은 시절에 말하자면 청년 출세를 네, 네. 해가지고 네. 만난 어떤 아, 되게 훌륭한 연출가인 그죠.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관계성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주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냥 뭐 첫 연극을 너무 연극 데뷔가 아주 네, 네. 제가 운이 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프로덕션에 여기 또 프로덕션 분들 와 계신데 좋은 프로덕션에 좋은 환경에 좋은 연출님에 좋은 글에 좋은 배우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참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네.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 인생에.
배우 김준한 씨와 함께한 커튼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한 씨의 연기 이야기는 다음 주 업로드될 2부에서 이어집니다.